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와, 수백 명이 듣는다는 인기 심리학 교수님의 생각하기 강의 노트군요. 네, 맞아요. 이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할 때 자신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들,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게 되는지, 또 왜 어떤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내 생각만 구집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이런 경향들이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흥미롭겠네요.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BTS 춤 있잖아요. 6초짜리 영상. 아, 네, 그거요. 그걸 한 10번 보여주고 따라해보라고 했더니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학생들이 실제로는 엉망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보기에는 뭐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말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 다룰 주제랑 관련이 깊다고요? 유창성 착각. 맞습니다. 유창성 착각. 그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 보면 진짜 우아하고 매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예술이죠. 그걸 보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 이게 바로 유창성 착각입니다. 아,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는 잘 생각 안 하게 되고. 네, 그 어려움은 그냥 간과하기 쉬운 거죠. 혹시 유튜브 같은 데서 전문가 영상 보고 이건 나도 하겠다 했다가 막상 해보고 엄청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 진짜 말죠. 이게 뭐 춤이나 스포츠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발표나 인터뷰 전에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했는데 네네. 막상 입대면 버벅거리고 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교수님 본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30년 넘게 강의한 내용도 수업 전에는 꼭 소리내서 연습하고 들어간다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죠. 직접 해봐야 그 진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심지어 강아지 미용 유튜브를 한 40분 보시고는 자신감이 붙어서 아, 그 얘기 재밌던데요. 네, 반려견 털을 직접 깎으셨다가 가족들이 아니 우리 개 어디 갔냐고 할 정도로 망쳤다고 하시잖아요. 아하, 진짜 우픈 얘기네요. 이게 다 유창성 착각 때문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막 일주일 걸리고 그러는 거. 그것도 다 이런 착각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것에 속는 경향이 정보를 찾을 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제인 확증 편향하고도 연결되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확증 편향. 이건 내가 이미 가진 생각이나 믿음, 그걸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자꾸 찾으려는 경향이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제시한 그 숫자 게임이 아주 딱 좋은 예시인데요. 마음속으로 규칙을 정해요. 예를 들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수열, 아, 네. 그리고 2, 4, 6 이렇게 예시를 딱 주고는 규칙을 맞춰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3개짜리 숫자열을 제시해서 그게 규칙에 맞는지 틀리는지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대구면 사람들이 80, 12, 100, 102, 104처럼 자기가 생각한 가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짝수면서 2씩 커진다. 이런 거. 그렇죠. 그걸 확인하려는 숫자들만 계속 제시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정작 중요한 건 내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 137 같은 거요. 점점 커지지만 규칙은 다르죠. 아, 그렇네요. 아니면 9, 5, 1 이런 식으로 아예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제시해 봐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그냥 숫자가 커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진짜 규칙을 빨리 찾을 수 있는데도 자꾸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만 확인하려 드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강력한가 봐요. 하버드 학생들도 어려워했고 심지어 한 학생은 50분 동안 이거 하다가 멘붕 와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네, 진짜 놀랍죠. 이게 그만큼 우리 사고방식에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이게 현실에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에 맞는 정보만 찾아보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그 제품 장점만 막 눈에 들어오고 단점은 애써 외면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혹시 바보 아니야?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쉽게 단정짓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게 꼭 그 사람이 지능이 나쁘거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냥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인지점인 경향성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백내장 수술 예시도 있잖아요. 수술 앞두고 백내장 부작용 이것만 검색하면 온통 막 부정적인 이야기만 보게 되고 결국 무서워서 수술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정보 자체를 편향되게 찾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무게를 좀 다르게 느끼는 경향도 있다고요? 네, 바로 부정성 편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더 신경을 쓴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해요. 자, 앞면 나오면 당신이 1억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당신이 1억 원을 저한테 줘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어, 확률은 반반인데 1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여지네요. 그렇죠. 대부분 안 한다고 해요. 심지어 제가 조건을 더 좋게 바꿔서 앞면 나오면 1억 1천만 원을 드리고 뒷면은 그대로 1억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망설이는 사람이 많아요. 와, 유리한 조건인데도요? 네, 연구를 보면 이익이 손실의 한 2.5배, 그러니까 앞면 나왔을 때 2억 5천만 원 정도는 줘야 그제야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2억 5천. 와, 손실을 그만큼 크게 느낀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식당 리뷰 수백 개가 막 다 좋아도 내 냉면에서 팔이 나왔어요. 이런 별점 1개짜리 리뷰 하나 보면 그 식당 가기 싫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딱 그거네요. 진짜 칭찬 수백 번 들은 것보다 비난 한두 마디가 더 기억에 남고 아프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빠른 판단, 뭐랄까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또 다른 실수를 낳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 낸 그 야구 방망이하고 공가격 퀴즈도 되게 재밌잖아요. 아, 네. 그거 저도 봤어요. 두 개 합쳐서 11,000원이고 방망이가 공보다 10,000원 더 비싸다. 그럼 공 가격은 얼마냐?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딱 듣고 1,000원 이렇게 바로 답하거든요. 네, 저도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죠. 네, 공이 1,000원이면 방망이는 11,000원이 되니까 합치면 12,000원이 되잖아요. 안 맞죠? 그렇죠. 잠시만 딱 멈춰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공 가격을 X라고 두면 방망이는 X 플러스 10,000원, 2X 플러스 10,000원은 11,000원이니까 공 가격은 500원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빠른 직관적으로만 판단하면 이걸 시스템 1이라고 하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지 못하고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잠시 멈춰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과정, 시스템 2.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도 덜 속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군요. 네, 우리의 그 첫 느낌, 직관이 항상 옳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듣고 보니까 이런 편향들이 정말 우리 생각하는 방식 곳곳에 숨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생각의 함정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생존해 오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인지적 지름기 같은 거예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요? 네, 매 순간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나 직관에 따라서 빨리 판단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던 거죠. 뇌 에너지를 아끼려는 뭐랄까 인지적 구두쇠 성향이 생긴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 어제 동쪽에서 블루베리를 찾았다. 그럼 오늘도 일단 동쪽으로 가보는 게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타고난 경향성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 휘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조언은 이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좀 가져라. 틀려도 괜찮다는 자신감. 네.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좀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시도해 보는 거죠. 늘 먹던 메뉴 대신에 그냥 무작위로 한번 골라본다거나 맨날 가던 출근길 말고 다른 길로 가본다거나 그런 작은 시도들이요.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의외로 창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인지 편향이라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거 자체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창성 착각에 빠져서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또 확증 편향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부정성 편향 때문에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빨리 판단하기보다 한 걸음 멈춰서 천천히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정말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편향들이 우리의 뭐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뇌가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인지 편향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우리 인간의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걸 더 증폭시키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